네, 지금부터는 캐시에서 데이터를 인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즉 인스트럭션, 명령이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하드디스크, 보조교육 장치에 저장되어 있겠죠. 자, 이것을 필요한 만큼 메인 메모리로 적재합니다. 자, 메인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이 인스트럭션이나 데이터를 이제 CPU가 좀 더 빠르게 액세스하기 위해서 캐시에다가 옮겨서 복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로부터 캐시로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패치됩니다. 이때 캐시의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적중률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 저장 공간이 그만큼 크면 클수록 각각의 데이터 또는 인스트럭션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캐시에 있는 데이터나 인스트럭션을 인출할 때 그 인출을 위한 그 회로, 전자회로나 또는 주변 회로가 더 복잡해지죠. 이렇게 복잡해지면 결국 액세스 타임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두 가지 패치 방식, 즉 인출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요구 인출 방식이에요. 디맨드 패치 방식인데 이거는 필요한 정보만 인출해 오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프리 패치 방식인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에 의해서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정보까지도 미리 인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리티, 지역 참조성이 높은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죠. 디맨드 패치 방식과 프리 패치 방식, 이렇게 두 가지 패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패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매핑, 즉 사상 방식이에요. 어떤 메인 메모리의 데이터 블록들이 캐시로 이동할 때 캐시는 이제 슬롯이라고 하는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의 데이터 블록들이 캐시에 있는 이 슬롯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인 메모리의 데이터 블록을 캐시의 슬롯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방법을 우리가 매핑이다 또는 사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메인 메모리의 어드레스가 0000이라고 하는 번지부터 11111이라고 하는 이런 번지까지, 즉 2의 5승계만큼의 32개의 어드레스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32개의 어드레스에 32명의 학생을 1대1로 매핑을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이 32명의 학생, 이 000부터 111까지 캐시의 슬롯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그럼 몇 개예요? 000부터 111까지 8개의 슬롯이 있는 거죠. 이 8개의 슬롯에 32명이 들어가려면 결국 최대 4명씩 배정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8개의 칸막이 화장실을 우리가 8개의 칸막이 화장실이 있는데 32명의 학생이 이 8개의 칸막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둡시다. 이 경우에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매핑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완전 연관 사상이에요. Fully Associative Mapping이라고 해서 완전 연관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단 32명의 학생 중에서
급한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 이용이 급한 학생들은 8개의 화장실 중에 하나를 급한 학생들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아무 화장실이나 먼저 점유하면 그 학생은 그 화장실만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한 학생의 번호를 그 화장실 문에 붙여놓게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떤 화장실, 8개의 화장실 중에 어떤 화장실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이용 중이라는 것을 문 앞에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블록이 캐시로 적재될 때는 나머지 화장실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화장실 중에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를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8개의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화장실에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4명이죠. 4명이 찰 때까지는 학생들이 선택권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런 완전 연관 사상 방식의 장점은 새로운 데이터 블록이 캐시로 적재될 때 캐시의 슬롯을 선택하기가 아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참조성이 높은 그런 데이터일 경우에 적중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단점으로는 캐시 슬롯에 그 태그들을 붙이는데요. 왜냐하면 슬롯 하나에 4개의 태그가 가능해요. 그죠? 그래야지 8개의 슬롯들이 있기 때문에 32개의 슬롯 태그가 붙는 거죠, 결국. 이 태그들을 병렬로 검사하기 위해서 매우 복잡한 그런 회로 구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자, 먼저 자, 그림 왼편에 있는 것은 메인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지금 어떤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냐면 4바이트 컴프, 메모, 큐트, 베리, 머치, 켄트 등등의 카피, 이런 알파벳 4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들이 지금 데이터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영문자 한 문자 알파벳 하나에는 8비트씩 할당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비트이기 때문에 8비트를 1바이트로 우리가 단위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바이트의 데이터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바이트에 저장된 데이터는 전부 32개의 방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구조를 보시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어드레스가 32개의 어드레스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컴프라고 하는 요 데이터는 00000이라고 하는 이 번지에 저장되어 있고요. 제일 밑에 엔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11111이라는 그런 어드레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01110이라는 것은 스타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어드레스예요. 그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실제로는 이 어드레스의 태그, 자, 요런 메인 메모리를 오른쪽에 보이시는 캐시의 슬롯에 할당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메인 메모리에 있는 어떤 어드레스를 갖는 데이터든 이 슬롯 공간을 먼저 차지하면 되는 거죠. 지금 슬롯은 방이 예를 들면 8개의 방이 있어요. 이 8개의 방에 이 꽉 채워질 때까지 먼저 데이터가
저장되면 되는 겁니다. 현재 그림에는 자, 메인 메모리에 있는 0001의 데이터 뭡니까? 메모죠. 요게 캐시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0번째 슬롯에 저장된 겁니다. 그 다음에 00110이라는 자 00110이라고 하는 카피라고 하는 데이터가 지금 캐시에 001 슬롯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의 슬롯은 현재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CPU가 캐시에 00001이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참조를 했어요. 했더니 00001이라는 데는 메모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찾았죠. 적중한 겁니다. 그 다음에 00011이라는 데이터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캐시에 00011이라는 그런 태그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캐시에서는 미스, 실패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메인 메모리로 다시 가서 00011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00011이 뭐냐면 벨이라는 값이에요. 그죠? 이 벨이라는 데이터를 찾았기 때문에 이것을 CPU가 캐시에다 카피를 해놓고 그 다음에 CPU가 이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이신 것처럼 00011은 미스 후 적재 CPU로 로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0110이라는 데이터를 태그를 가지고 찾았어요. 00110입니다. 이것은 00110은 마침 캐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중했죠. 히트 쳤습니다. 히트 쳤으니까 바로 캐시에 찾아서 CPU가 와서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1110이라는 것은 캐시를 찾아봤더니 캐시에 이런 태그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로 가서 이 내용인 디짓이라는 내용인데 요거를 찾아가지고 캐시에 카피를 해놓고 CPU가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액세스가 계속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 방식은 다이렉트 매핑이라고 해서 직접 사상 방식이에요. 앞에서 32명의 학생들을 4명씩 8개의 그룹으로 미리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하나씩 미리 지정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화장실을 고르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이렇게 4명씩 그룹으로 묶어놔서 너는 1번 화장실, 너는 2번 화장실, 너는 3번 화장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의 학생에게는 2비트씩 할당해서 00, 01, 10, 11에서 화장실 번호와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할 학생들의 번호 앞자리 2자리가 태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번호를 붙여서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000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화장실은 00, 000, 01, 000, 10, 000, 11, 000 이런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간단하고 구현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모든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블록이 적재될 수 있는 캐시 슬롯이 결국 하나잖아요. 하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슬롯을 공유하는 다른 블록이 적재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블록을 빼내고 새로운 블록으로 교환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스왑 아웃이라고 합니다. 스왑 아웃이요. 요 방식은
메인 메모리에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시에 고정돼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정해진 슬롯에만 메인 메모리가 앱 데이터 블록이 로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캐시의 슬롯 번호가 뭐 000, 001, 010, 011, 100, 101 이렇게 해서 화장실 8개를 해놓고, 그죠? 거기에 올 수 있는 메인 메모리의 데이터 블록은 00, 10, 10, 00, 01, 101 이렇게 해서 그 정해진 캐시의 슬롯에 앞에 태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할당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지금 캐시에는 태그 00에 뭐 컴프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 있고요. 태그 10을 쓰면서 페어라는 그런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요거를 CPU가 찾을 때는 금방 찾아서 적중이겠죠. 근데 캐시에 없는 데이터를 찾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미스가 발생해서 메모리로부터 찾아서 똑같이 캐시에 카피해 놓고 CPU가 불러서 일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et Associative Mapping이라고 해서 집합 연관 사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32명의 학생을 8명씩 4개의 그룹으로 나눠요. 앞에서는 4명씩 8개의 그룹으로 나눴죠. 그래서 앞에 그 Fully Associative Mapping하고 그 다음에 Direct Mapping의 장점만을 결합시킨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 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2개씩 할당하는 거예요. 즉 A, B, C, D 4개의 그룹이 있고 하나의 그룹에는 8명의 학생을 배당을 하는데, 이 8명의 학생이 할당된 화장실에 자유롭게 2개의 화장실이기 때문에 고정되는 게 아니고 2개의 화장실 중에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완전 연관 사상과 직접 연관 사상을 절충한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체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이렉트 매핑에서는 해당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 교체 알고리즘은 캐시 적중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체할 블록을 선택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으로서 대표적으로 3가지 방식을 써요. LRU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채로 가장 오래 캐시에 있는 블록을 교체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P4라고 해서 캐시에 적재된 지 가장 오래된 그런 블록을 먼저 교체해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LFU라고 해서 참조되었던 횟수가 가장 적은 그런 블록을 교체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3가지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쓰기 정책인데요. 캐시의 블록이 변경됐을 때 그 내용을 메인 메모리하고 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요? 캐시에 있는 내용은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복사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메인 메모리의 내용을 업데이트할 거냐 하는 이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이 쓰기 정책이에요. 그래서 즉시 쓰기 방식과 나중 쓰기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즉시 쓰기 방식은 우리가 영어로 write through라고 하는데요. 모든 write 동작이 캐시뿐만 아니라 메인 메모리에도 동시에 수행이 됩니다. 따라서 캐시에 적재되어 있는 블록의 내용과 메인 메모리에 있는 블록의 내용이 항상 같게 되겠죠. 반면에 나중 쓰기 라이트백 방식에서는 캐시에서 데이터가 변경되어도 바로 메인 메모리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메인 메모리에 대한 라이트 동작은 결국 최소화되겠죠.
그리고 라이트하는 그 시간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런 쓰기 동작을 쓰기 정책을 쓰다 보면 특히 즉시 쓰기 정책의 경우에 데이터의 불일치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일 시스템 버스에 3개의 CPU가 접속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해봐요. 이 CPU를 CPU 1, 2, 3라고 했을 때 즉시 쓰기 정책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CPU 1과 CPU 2가 메인 메모리로부터 D라는 데이터를 읽어왔어요. 그러면 메인 메모리와 CPU 1, 2는 동일한 데이터를 갖게 되는 거죠. 이때 CPU 1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이 D라는 데이터 또는 여기서는 X라고 이제 변수를 다시 썼는데요. 이 D라는 데이터가 X 프라임이라는 데이터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CPU 1에 속한 캐시는 이 데이터를 X1으로 변경하고 즉시 쓰기 정책에 따라 주기억 장치에도 X1으로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와 CPU1은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게 되겠지만 CPU2는 여전히 X라는 원래 또는 D라는 데이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갖게 됨으로써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충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